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을 가졌습니다. 달성장학재단이 27일 달성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충일인 6일 앞산 충원탑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했습니다. 대구시는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개 구군 관내 도서관 13개소를 치매 안심 도서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제16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 두란도트가 24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DAC 문화가 있는 날, 이탈리아에서 온 벨칸도 오페라가 29일 대구 문화예술회관 비슬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6월 9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전달하는 당선증 교부식을 가져 많은 내빈과 참석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날 당선증 교부식에는 김경대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선자들과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부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선인들께서는 앞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임기 동안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여 여러분께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당선인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낙선되신 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하여 참석하신 당선인 가족 등 내빈 여러분과 선거기간 중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주신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달서구 의원은 총 24명이며 국민의힘 15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됐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달서구 지역 투표율은 41.4%로 대구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달성장학재단이 지난 27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지역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장학재단은 지난 5월 12일 이사회를 열어 예체기능 특기생 37명과 대학생 127명, 특별장학생 20명으로 총 184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3억 2,60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문호 이사장을 비롯한 군의장과 시의원 및 군의원, 장학재단 임원, 장학생 및 가족, 초중고 교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문호 이사장은 이날 18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 꿈나무 여러분들께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은 그냥 정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27만 국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격려의 마음, 그리고 열정과 용기를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 늘 여러분들 뒤에는 27만 국민이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달성군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열심히 생활하여 향후에 훌륭한 한의사가 되어서 저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신 달성장학재단의 보탬이 되고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달성장학재단에서는 올해 장학생 선발을 위해 3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장학금 지원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장학금 지원 신청자 315명 중 184명을 선발, 평균 1.7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시는 현충일인 6일 앞산 충운탑에서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을 엄숙하고 경건하게 거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 50분부터 앞산 충운탑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 1분간 시 전역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려 펴지며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했습니다. 현재 충운탑에는 지역 출신 호국 영령 5,391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시민들은 추모식 종료 후 13시부터 18시까지 앞산 충운탑을 참배했으며 또한 시 홈페이지에서도 참배관을 개설해 충운탑 방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6월 한 달간 참배와 추모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편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25일에는 그랜드 호텔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200여 문을 모시고 6.25 전쟁 기념행사가 열리며 12일에는 국제보상기념공원에서 2022 달구벌 보훈문화제가 진행되는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보훈행사가 개최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고맙습니다. 호국 영웅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호국 보훈의 달 홍보를 실시하는 등 호국 보훈도시 대구의 정신을 일깨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을 기리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대구시는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치매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개 구군 관내 도서관 13개소를 치매 안심 도서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역에서도 급격한 고령화와 치매 환자의 증가에 따른 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서관에 치매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 안심 도서관을 지정 운영합니다. 관내 구군별로는 한 곳에서 4곳이 지정됐으며 이 중 달서구에는 달서구립 도원도서관과 성서도서관, 볼리도서관, 달서가족문화도서관 4곳이며 그리고 달성구는 달성군립도서관이 지정돼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치매 안심 도서관은 치매 도서 코너를 설치하고 어르신 대상 치매 선별 검사와 예방 교육, 인재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또한 이번 치매 안심 도서관 지정식을 통해 치매 안심 도서관과 광역 치매센터, 구군 치매 안심센터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16회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 두란도트가 24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바닷속 가상세계를 옮겨 재해석한 웰메이드 창작 뮤지컬 칼라프와 두란도트의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에 관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머니의 잔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세상의 모든 남자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투란도트 공주는 자신에게 구원하러 온 왕자들에게 3가지 수수께끼를 내어 맞추지 못할 경우 구원자 모두를 차명에 처하던 어느 날 두란도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칼라프 왕자의 도전으로 얼음처럼 차갑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요. 진실한 사랑을 마주한 그들의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에 빠져들어 봅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AC 문화가 있는 날 이탈리아에서 온 벨칸토 오페라가 29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비스롤에서 열립니다. 출연진으로는 소프라노 김은혜, 소프라노 이소미, 테너 이병용, 바리톤 서정혁, 피아노 은빛나가 출연합니다. 소프라노 김은혜는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전공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이탈리아 파르마 에이 보이토 국립음악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일 트로바토레, 라보엠, 나부코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와 동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북예술고등학교에 출강 중에 있습니다. 소프라노 이소미는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전공을 하였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을 졸업하였습니다.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리골레토, 라 트리비아타, 돈 팔레, 라메르무어의 루이치아, 사랑의 묘약, 한국창작 오페라 초용, 처 등 국내외 다수 오페라에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경북예술고등학교에 출강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주도 2022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6월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동별 특성에 따른 2022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마을에서 필요한 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이웃 간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 함께 실천하는 주민자치활동 일환입니다. 달서구는 4월 심사를 거쳐 실효적인 사업 14개를 선정했으며 분야별로는 신규 사업 대상인 신천마을은 각 200만원, 기존 사업인 도양마을은 각 300만원,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화합 행사는 각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대나무골 축제 한마당은 단오를 맞아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줄다리기, 강강술래 등 손톱놀이와 비단결 단오 샴푸 만들기, 단오 부적 만들기 체험 등을 준비하고 있어 이웃 간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마을 공동체 사업은 그동안 25개의 사업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이웃관계 회복, 종주 여건이 개선되는 등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날 기념 자원 재활용 관련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환경의 날인 6월 5일을 맞아 지난 3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직원 원래 모임에 앞서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 재활용 교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인 ESG 실천을 위해 폐건전지와 젤 아이스팩을 새 건전지나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는 환경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폐건전지는 53,038kg, 젤 아이스팩은 16818개를 수거했으며 이렇게 모은 폐건전지는 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서 선별 작업을 거쳐 전지 성상별에 맞는 공정 작업을 한 후 수은, 니켈, 망간, 리튬 등 중금속을 추출합니다. 달서구 주민은 주거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10개를 새 건전지 2개나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종이팩 1kg를 화장지 2롤이나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재시행되는 아이스팩 교환 사업은 9월 30일까지 젤 아이스팩 4개는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으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회 용기 사용 캠페인을 대구 시민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고 봉사시간 받고 캠페인을 6월부터 대구시 거주 초등학생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해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달서 무료 나눔 앱 웃기를 통한 비대면 실천 캠페인으로 다회 용기를 사용하고 봉사시간도 얻는 일석이조 캠페인입니다. 2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의 신청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타구, 군, 주민들의 참여 문의가 많아 6월부터는 대구 시민으로 확대해 추진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달성군청 창국갤러리 김인성 손병기점 개최 관련 소식입니다. 달서군청 창국갤러리에서는 104번째 마중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김인성 손병기전이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5월 30일에 시작됐으며 달성미술협회 소속 조각가 2인이 조각전입니다. 각기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김인성 손병기 작가의 작품 총 30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작품 3개를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창국갤러리 관람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이고 관람자에게는 팸플릿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 소식입니다. 다사초등학교는 다보 참전 용사와 함께 6.25 바로 알기 관련 이야기입니다. 다사초등학교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순국 소녀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나라 사랑을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6.25 관련 교육인 평화수호를 위한 6.25 바로 알기를 실시했습니다. 시청각실에서는 6.25 전쟁 다보 참전용사 이효원 할아버지를 초청해 평화수호를 위한 6.25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참전용사 기부 수업을 진행했으며 다보 참전용사 이효원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의 원인과 진행 과정, 결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에 대해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하여 용감하게 싸웠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수업에 참여한 5학년 학생들은 이효원 할아버지의 실감나는 설명으로 6.25 전쟁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전쟁의 무서움과 비참함도 느꼈으며 강의를 들은 이지연 학생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게 되었으며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에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개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7일 백두병원으로부터 후원금 1,2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백두병원은 저소득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행복 주치의 사업 참여 및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도 앞장서는 등 저소득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배상근 원장은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웅 달서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받은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결혼을 희망하는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할 제3기 커플 매니저 양성과정 수강생 30명을 6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플 매니저 양성과정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만남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통한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과정은 달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5차시로 운영되며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여성가족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커플 매니저의 이해와 역할, 소통 등의 상담 기법 등 커플 매니저가 가져야 할 기초적인 소양들로 각 차시별 전문 강사가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는 결혼 관련 업체에 취업하거나 봉사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5회 과정 중 4회 이상 수료한 교육생들은 자발적 봉사단체인 커플 매니저 봉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회 회원들은 매월 미혼 남녀의 프로필을 수집, 교환하여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처음 결성된 커플 매니저 봉사회는 올해 3기를 맞으며 그간 다양한 매칭 활동을 통해 새 커플의 성원 커플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할 커플 매니저를 더욱 활성화시켜 결혼 장려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하며 결혼하기 좋은 달서구 조성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호텔 아젤리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락 제작 및 배달을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은 사회공헌 활동과 전개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호텔 아젤리아에서 요리사가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도시락 나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호텔 아젤리아 직원 10명이 참석하여 직접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도시락 나눔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강순환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호텔 아젤리아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슬산에 있는 힐링 관광시설로 고객 만족도 우수 공기업으로서 지역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호텔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계명대 학생들이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금상 및 동상, 장려상 등 참가팀 4팀 전원 수상하여 지능형 자동차 부문에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5월 3일부터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한라대학교 및 미래자동차 교육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대회를 펼쳤으며 전국에서 총 114개 대학팀이 참가하여 우열을 가렸습니다. 5월 27일 각 참가 대학으로 수상 결과가 통보됐는데 계명대는 참가팀 전원이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금상을 차지한 계명대 비사 WS팀의 장승현 학생은 초기 목표를 가장 높은 난이도인 어드밴스드로 준비했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해 인터미디에이트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납니다. 하지만 팀원들과 협동하여 도전하고 완주를 했다는 것에 각자 한 단계 성장했다는 만족감을 갖고 대학생으로서는 마지막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만큼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남은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계명대는 자율형 자동차 부문에 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인천 테크노파크 AI 혁신센터에서 주관한 2021 AI 딥레이서 챔피언십에서 1위, 2위를 차지한 팀도 계명대 비사팀입니다. 2021년 5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에서 미래자동차 분야에 선정돼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계명대는 연차 평가에서 매우 우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996년 자동차학과 설립 이후 자동차 대학 특성화 분야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달성 캠퍼스의 자율주행 시험장 등 미래형 자동차 교육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동아리 비사팀을 운영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미래자동차 분야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계명대 미래자동차 혁신공유대학 사업 단장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모빌리티 4.0의 세계는 IoT,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등의 신기술에 의해 미래자동차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교육 방법에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혁명적 변화가 예상된다. 그 변화 가운데 교수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상호적인 코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근본대에도 학습자의 자율과 협력과 개방과 공유라는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여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사업단은 학생들의 잠재 역량을 발굴하여 유니크를 지향하는 각종 동아리 활동과 경진대회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